구독, 좋아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저랑 이채정 기자가 오늘 오전에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청문회장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보좌진들이 단체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규탄하는 피켓을 들면서 강선우 후보자가 입장할 때 사퇴하라면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시작한 지 13분 만에 파행되는 정말 좀 약간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 중점으로 해서 끝까지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석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 이재능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따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들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우선 중요한 건 이거죠. 이번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 관련해서 쟁점은 보좌진들과의 연결된 것들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증인석에 서지 못하도록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좌진 증인이 없는 청문회로 시작이 됐는데, 김혜지 의원님은 이런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막 엄청나게 검증해야 된다 하고 뭐 피켓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의 인양하면서 지금 본인들이 이제 뭐랄까 수비해야 할 때가 되니까 완전히 태세를 바꿨더라고요. 예. 자, 내로남불은 매일매일 제가 얘기하니까 말하면 입만 아픈데 예. 정말 이번에 피켓 붙였다고 해서 뭐 헌서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이고 했던 거 본인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니까요. 거기다가 증인도 거절해. 이거 예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도 증인 거절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증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을 거절하면 대체 누구를 검증하겠다는 건지, 검증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제가 서영교 의원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랑 주고받은 내용을 봤거든요,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가 아프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감성팔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네. 청문위원들이 도와주려고 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아니, 아이가 아픈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겪겠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DM으로 따로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아니, 요즘 뭐 다들 시간이 이재명이랑 김민석이랑 SNS 트위터로. 트위터인가요? X? 네. 그걸로 잘 소통하던데 그걸로 하시던가. 그러니까. 예? 아니, 대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바쁜 사람들 모아다 놓고 말 그대로 좀 남은 게 없는 좀 청문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이렇게 뭐 증인을 부르자고 하면 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자고 한다든지, 뭐 김문수 장관을 부르자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일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 사실 이 강선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다 청문회 슈퍼위크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선우 후보자뿐 아니라 뭐 복지부 정은경, 과기부 배경훈, 해수부 전재수, 노동부 김영훈 장관 청문회까지 다 지금 증인이 없는 것으로, 증인이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김민석의 침대 축구식 청문회에 중독이 됐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 때 말하겠다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문회장에서 이 인사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추앙하는 자세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 거 보면 결국 이 여당이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힘을 바보로 알고 언론만 어느 정도 탄압하면 본인 뜻대로 청문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보좌진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장 앞에 와서 피켓을 들고 규탄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포착을 했거든요. 영상 같이 보면서, 첫 번째 영상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왜 앞에 이렇게 가려? 부장님 같이 부끄러운 줄 알아! 마지막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하는 그 외침이 굉장히 좀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님은 영상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뭐 여의도에서는 사실 유명했거든요.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 강선우 의원 같이 보좌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어떤 악질 의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민주당으로 전향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또 4대 천왕이라 불리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분은 지금 비교가 사실 불가능한 대상인 것이 예. 뭐 다들 뭐 여기 의원실 들어가면 정치병 걸린다, 정신병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신병 정도로 걸린다. 했었는데 예. 이분이 지금 보좌관들 특히 4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대에서 50대예요. 그러면 보통 초등학생에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 딸들을 두고 있는 가장들인 것인데 이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감히 뭐 치킨뼈를 치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변기를 맡긴다든지 네. 뭐 만두, 쓰레기 막 이런 것들을 사실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얼마나 좀 큰 모멸감을 느끼게 했을지. 보통은 이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공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과 달리 의원이 뭐 you fire 나가 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 맞아요. 나앉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아이들 생각하면서 좀 많이 버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이 보좌관들도 어떻게 보면 또 취업에 또 앞으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를 네. 감수하고 여기 나왔다는 것은 감히 이 약자들을 대변해야 되는 여가부 장관의 강선우라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음. 옛날에 뭐 갑질하면 안 된다고 절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영상을 제가 아니, 봤어요. 태움 방지법도 발의를 했어요. 네. 본인이. 본인이 다 한 예.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약자를 위해서 어쩌고 하면서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본인이 약자를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까? 이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보좌관이 46번 바뀌었다고 했죠. 맞아요. 그쵸. 그 정도로 40번 넘게 바뀐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28번으로 정정하긴 했는데 그건 주장에 불과하고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근데 자료도 안 본인이 냈고. 28번으로 정정했어요? 예, 정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도 안 냈다는 거잖아요. 46번이랑 26번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강선우 후보자가 민주당의 여왕인가? 어... 이재명이 여왕으로 모시라고 지금 지령을 내렸나? 어. 왜 이렇게 감싸고 돌지? 음. 라고 의심이 좀 됩니다.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가 상처받은 보좌관들께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는데 사퇴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럼요.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할 때 아닌가. 네, 아니 근데 지금 사과하기 전에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네. 웃긴 게 보니까 뭐 본인은 안 했다고 정정했어요. 예, 안 고소를 안 했다고 했다고.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던져보고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좀 여러와 같은 좀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면 네. 본인들이 또 바꿔가는 건 계속 뭐 민주당이 지난 그 김민석 후보 총리 네. 후보자 때부터 뭐 계속 이어오던 스탠스니까 네. 뭐 종특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고소한 적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고소한 적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고소를 안 했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오늘 청문회 포인트는 또 이게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선우 규탄 피켓을 이 노트북 앞에 이렇게 쫙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민주당이 떼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떼세요! 이러면서 막 엄청 목소리 높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지난 윤 정권 당시에 윤석열 정권 당시에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시는가 싶던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본인들이 한 거는 모두 정의로운 거고요. 아니 뭐 툭하면 뭐 그때 2023년인가 그때는 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막 네, 하면서 맨날 그거 피켓 오염수였나요 해놓고 그때 있었잖아요. 네. 표현이 그 썼던 게 막 네.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들의 이제 무기였죠. 맞아요. 피켓은. 자기들이 이제 수비해야 할 때가 오니까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피켓 같은 거 왜 하냐고. 그렇죠. 완전히 내로남불인 거예요. WJ2님이 하루 종일 피켓 들고 설쳤던 거는 기억을 못 하냐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분명히 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변인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완전히 네. 내로남불이고 음. 그 당시에는 이제 피켓 드는 것을 본인들이 국회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피켓 드는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 당이 과거에 그 기득권에 맞서 싸웠던 저항 의식을 가졌던 그 시민 의식을 가진 민주당이 맞는가 예.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 의원분들께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의 민주당은 이런 피켓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일극 체제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 이 강선우가 오늘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책 구절이래요. 본인이 뭐 어떤 책 구절을 인용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일단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네.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움직이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자, 뭐 이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뭐 시 어이가 한 편 없네요. 낭독하러 나왔습니까? 여기가 뭐 낭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100일장 나온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아니 감성파리가 민주당 종특은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기꾼들이 되게 전형적인 수법이 감성파리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어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감성파리로 눈물을 짠다든지. 근데 사실 서울시 의회, 지방의회 하나에서도 저런 어떤 뭐랄까요, 공공기관 사장 뭐 이런 분들이 청문회를 할 때요, 정말 딱 정갈하게 본인이 딱 가져온 글을 읽어요. 본인의 그런 어떤 뭐 선언문 아니면은 정말 각오, 이런 임하는 자세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시 한 편을 낭독하듯 지금 어제 보셨어요 말투? 되게 나긋나긋하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복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갈등을 만들고 있는 주체가 본인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고요. 본인 때문에 반목이 혐오가 생기고 지금 보좌관들이 뭐 정신과 진단서도 떼가지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으신가 봐요. 참 그렇죠. 지금 네. 로버트 리님은 저 말이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있어 보였냐? 그런 무슨 것 뜻인지 알고나 같아요. 쓰는지 네.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약간 극좌들이 항상 저런 걸로 선동을 하잖아요. 좀 감성적인 문구로 선동을 하고 예. 좀 마음을 울리는 것들로 자꾸 막 눈물을 짜면은 맞아요.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동을 하다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도 그거에 계속해서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거 정말 잘못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대변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러니까 여기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은 것이요. 예. 이게 지금 지난 그 김민석 후보 청문회 때도 박선원 의원이 뭐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뭐 내일 일을 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문구인데 네, 맞아요. 이 청문회를 본질에서 떨어뜨려서 분위기를 자꾸 환기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청문회라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의혹들 그런 거에 그 정책이라든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뭐 이거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나 못할지언정 여기다 대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시쳇말로 저런 얘기들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에나 이제 쓸만한 저런 문구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청문회 자체를 너무 물러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싹 다 민주당 의원들도 저렇게 동조하고 있는데 다 같이 뭐 ADHD도 아니고 네.
청문회에는 청문으로서 좀 응답하길 바라고 책임 있는 질답이 되도록 다 같이 좀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주당 의원분들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 반응 보니까 그렇죠. 박선원 그분은 왜 종교까지 끌고 오냐 그래요. 뭐 이러고 있고요. 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저는 이번 정부가 인선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강선우 의원이 물론 태운방지법 같은 거는 여성가족부라는 성격과 굉장히 잘 맞긴 하지만은 이 정도로 논란이 불거졌으면은 심지어 이번에 그것도 있어요. 또 의혹 하나가 더 나온 게 취업 방해 의혹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예, 들어보셨죠? 네.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그러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이직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런 레퍼런스 체크에 내 상사가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불이익 될 만한 이야기를 할까봐 마음을 졸여요. 우리들은. 그럼 우리 보좌관 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직을 할 때 만약에 A 의원실에서 B 의원실로 갈 때 레퍼런스 체크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방해를 한 거고 뭐 다른 취업에 있어서도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을 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잘못 보여서 미움을 받아서 지금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게 생겼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들은요 이거를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정말 불이익을 주도록 예. 내 편에 안 서면 넌 불이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약간 협박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장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라 하면 또 성평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좀 이게 잘 공평하게 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했던 장본인이라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허스키님 강선우 사퇴 외치시면서 1만 원 후원해 주셨는데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대변인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성평등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제 친구 이제 여성 인권 운동하는 페미니스트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친해요? 친하죠. 그래요? 네. 거의 리더급이신데 그분은 와, 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성인지 감수성도 없는 거다. 만약에 남성 의원이 여성 보좌관에게 본인의 변기를 맡으라고 했다면 과연 그것이 통용될 수 난리 있겠느냐, 났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네. 나고 사실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력서를 보고 타 의원실에 만약에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원실에 보통 보좌관끼리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떤 인물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국회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내가 당신 자를 거야 뿐만 아니라 너 나한테 잘리면 다른 데 어디에도 취업 못해. 특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는 이분이 이번에 또 여가부 장관으로 이렇게 추대된 배경이 또 중요한데요. 이분이 K땡땡 씨라는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과거에 의원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분이랑 절친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근데 그분이랑 이제 같이 해왔던 만큼 이제 이재명을 따르는 민주당 의원실 전체가 사실은 강선우 의원이 좀 쥐락펴락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렇게 변기를 하라고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 치킨뼈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차라리 뭐 순살 치킨을 드시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이 보좌관들이 이 갑질에 저항을 못한 것은 이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또 이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악질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는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준 요거 저는 정확히 알겠거든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맞는 적합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란이 있어야 돼요? 그 총장이에요, 논란도 원장? 예를 들면 앙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일 군사훈련 정보를 또 유출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교육부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논문을 표절하고 네. 보훈부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5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왔어요. 야. 맞아요. 법무부는 뭐 그렇다 치고 뭐 기재부 이 기획재정부 구윤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강의 3번 하고 이번에 어제 단독 뜬 거 보니까 6,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3번이에요? 와. 그러니까 한 번에 2,200만 원씩 받은 건데 무슨 본인이 뭐 김지영 씨 일타 강사도 아니고 임영웅도 아니고 이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제 말은 웃으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 정은경 후보자도 코로나 관련된 남편이. 주식들을 매수했고 네. 예. 남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부처에 걸맞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장르가 맞는 논란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재명 후보가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건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이요. 5번째 자막 띄워주시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오늘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저희가 영상 하나 더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청한 자료 가운데 후보자 및 배우자 외항 거래 신고 내역,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동안 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내역과 제출 내역에 대한 심사 내역,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의 출입국 관세 신고 물품 시기, 과세 가격, 최근에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못 받았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필요한 건 동료 의원실에서 요청한 5년간 가사도우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비용 처리 내용 등. 연장 30초만 더 주시면. 내가 중요한. 그럼 사적인 것까지 요구를 하시나? 동료 의원실에서 요청한 5년간 가사도우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비용 처리 내용 등 일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도 꼭 필요합니다. 오후가 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후보께서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보좌진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가사도우미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자료 중요합니다.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온 것처럼요. 지금 나오는 논란들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채팅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지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이 네. 이렇게 지적을 좀 했는데 영상 보시면서 좀 어땠나요, 의원님은? 되게 너무 기본적인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같은 것도 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회를 이제는 아주 뭐랄까요? 깔보는? 무시하는? 이번 정부 인사들이 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부터 해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있고 증인도 거절하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도 똑같이 그걸 납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슈퍼위크 청문회라고 했는데 이번 남아있는 모든 후보자들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저는. 김민석 청문회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강선우 후보자는 뭐 받아 쓰면서 뭐 자기는 별로 잘못 없다는 듯이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에 반성 안 할 것 같아요. 뭐 심심한 사과 얘기는 했지만 그건 형식적으로 국민들이 뭔가 여론이 안 좋아 보이니까 사과 한마디 해야겠다 해서 한 거지 저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은. 그럼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고 사퇴해야 되는 때고 아마 그 김민석 후보 청문회 때 지금 장관 후보자에 올랐던 인물들이 박수치지 않았을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꿀팁. 그렇죠. 꿀팁으로서 네모. 본인들이 흡수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도 안 내고 심지어 반면 교사한 것이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때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이제 숫자로서 언급이 되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까 이다리 의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하고 자료를 냈다고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내놓고 나는 일부 자료를 냈다라고 일단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꼭 필요한 자료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6명이 아니라 46명이 아니라 뭐 28명이라고 정정을 했으면 사실은 명단만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말로만 또 때우는 식 이런 방식들이 민주당의 좀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가. 그래놓고 뒤에서는 또 꿉꿉하게 그 보좌관들이 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제보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4급 보좌관들이 어떻게 남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의원실에 가면 4급 보좌관이 최선임 보좌관이에요. 최선임 보좌관이 누구와 갈등을 하겠어요? 자기 후임들이랑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겠어요? 결국에 의원이랑 뜻이 안 맞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이렇게 앞에서는 자료를 준 척
혹은 뭐 이렇게 맞는 척 자료 제출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고 청문회에서는 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소를 지금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보좌관들을 악마화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화전양면 북한의 전술과 또 비슷한 전술을 어디서 또 배워오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